잡을 수 없는 물고기였다. 해리스 사장이 밝힌 스코발 트레이드의 속내. 나는 며칠 전 스코발 트레이드를 다루며 야구를 부쉈다는 표현까지 인용했다. 그만큼 충격적인 딜이었다.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 시선의 목소리가 나왔다. 스코발을 떠나보낸 디트로이트의 스콧 해리스 사장이 직접 나서서 이 트레이드가 불가피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항변한 것이다. 나는 이 해명을 하나씩 뜯어보며 스몰마켓 구단이 처한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고의 선수를 떠나보내는 결정을 내린 프런트 수장이 직접 여론 앞에 나서서 논리를 조목조목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이 트레이드가 구단 내부적으로도 결코 쉽게 내린 결정이 아니었다는 걸 방증한다. 먼저 디트로이트의 성적표부터 짚어야 한다. 54승 58패, 아메리칸 리그 중부지구에서 화이트삭스, 클리블랜드, 미네소타와 뒤엉킨 혼전, 와일드카드 마지노선과는 2.5경기 차이에 불과했다. 나는 이 숫자가 결코 가벼운 격차가 아니라고 본다. 포스트 시즌 진출권이 손에 잡힐 듯한 거리에 있었다는 뜻이고, 그런 상황에서 사이 영상급 에이스를 트레이드한다는 건 팀 자체가 사실상 시즌을 접었다는 선언처럼 비칠 수 있다. 실제로 이 결정을 두고 현지에서 비판이 나온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지구 전체가 5할 승률 근처에서 혼전을 벌이고 있다는 건 조금만 상승세를 타면 얼마든지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 타이밍에 팀의 심장과도 같은 에이스를 내보낸다는 건 단장 입장에서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결정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해리스 사장의 논리는 명확했다. 핵심은 하나다. 스코발은 시즌 종료 후 FA로 풀리고 재계약 가능성은 사실상 없었다는 것. 나는 이 부분에서 이미 벌어진 협상 과정에 주목하고 싶다. 디트로이트는 이미 스코발에게 장기 계약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한 바 있다. 나는 이 대목이 이번 트레이드의 진짜 배경이라고 본다. 붙잡을 방법이 없는 선수를 그대로 시즌 끝까지 끌고 갔다가 아무 대가 없이 떠나보내는 것과 지금 시점에 확실한 유망주 자원이라도 챙기는 것. 이 둘 사이의 선택에서 후자를 택한 건 냉정하지만 합리적인 판단이다. 나는 이 지점에서 메이저리그 트레이드 시장의 근본적인 논리를 다시 짚고 싶다. 어차피 이를 자산이라면 그 자산이 가진 시장 가치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현금화하는 것이 자산 관리의 기본이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철저히 비즈니스의 문제다. 여기서 나는 스코발의 에이전트가 스콧 보라스라는 사실도 짚고 싶다.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공격적인 협상력으로 악명 높은 에이전트다. 최대 계약을 추구하는 그의 성향을 고려하면 디트로이트라는 스몰마켓 구단이 애초에 그를 붙잡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했다. 보라스가 이끄는 협상은 대개 시장에 나온 모든 구단을 경쟁시켜 최고가를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감안하면 스코발이 시즌 후 시장에 나왔을 때 그의 몸값은 메이저리그 투수 역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을 가능성이 크다. 자금력에서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급 구단과 경쟁하기 어려운 디트로이트로서는 애초에 이 싸움에 뛰어들 카드 자체가 부족했다. 해리스 사장이 FA는 스코발의 권리로 이에 대해 불평하거나 비난해선 안 된다 고 말한 대목에서 나는 오히려 담담한 현실인식을 읽는다. 선수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구단의 이익을 지켜야 하는 이 균형점에서 트레이드는 어쩌면 가장 합리적인 절충안이었을 것이다. 감정적으로는 아쉬울 수 있지만 프런트의 역할은 감정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으로 팀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다. 나는 반대급부에 대한 논란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본다. 현지에서는 마감일까지 협상을 더 끌었다면 더 좋은 조건을 받아낼 수 있었을 거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대한 해리스 사장의 반박이 나는 특히 흥미로웠다. 최고의 선수를 둘러싼 이적 협상은 일반 선수와 다르다는 발언. 그리고 각 구단이 이미 제시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꺼냈고 다들 고통스러워하던 기색이 역력했다는
는 설명. 나는 이 말이 트레이드 시장의 생리를 정확히 짚었다고 본다. 최상급 매물이 나오면 관심 있는 구단들은 처음부터 최선의 카드를 꺼내드는 경향이 있다. 시간을 끈다고 해서 반드시 더 좋은 제안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오히려 협상이 길어지면서 매물의 가치가 시장에 노출돼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나는 이 원리가 일반적인 물건 판매와는 정반대라는 점이 흥미롭다. 보통은 시간을 끌면 매수자 간 경쟁이 붙어 값이 오를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트레이드 시장에서는 관심 있는 구단들이 이미 초반부터 전력을 다해 최고 제안을 내놓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협상이 늘어지면 상대 구단의 피로도만 높아져 판이 깨질 위험이 커진다. 해리스 사장의 협상은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다는 단언에서 나는 이 결정이 즉흥적인 게 아니라 철저한 시장 분석 위에서 나왔다는 인상을 받는다. 나는 여기서 디트로이트가 받은 유망주 3명, 리버 라이언과 브래디 스미스, 자이어 호프에 대한 평가도 짚고 싶다. 해리스 사장은 이들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나는 이 발언을 단순한 위로성 코멘트로 치부하고 싶지 않다. 스몰마켓 구단이 장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결국 이런 유망주 자산을 얼마나 잘 발굴하고 키워내느냐에 달려있다. 스쿠발 하나를 잃는 대신 3명이 미래 자산을 확보했다는 건 단기적 손실을 장기적 재건으로 전환하려는 전형적인 스몰마켓 전략이다. 한 명이 특급 에이스에게 팀 전체의 운명을 걸기보다 여러 명이 잠재력 있는 자원으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방식은 자본력이 부족한 구단이 오랜 기간 살아남아온 생존 방식이기도 하다. 나는 이 사안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다저스 입장에서는 최고의 투수를 헐값에 데려온 역사적인 딜이었다면, 디트로이트 입장에서는 어차피 놓칠 수밖에 없었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어느 쪽이 옳았는지는 결국 시간이 답해줄 것이다. 스쿠발이 다저스에서 장기 계약까지 이어간다면 디트로이트의 이번 결정은 불가피했던 손절매로 남을 것이고, 반대로 라이언과 스미스, 호프가 팀의 새로운 기둥으로 성장한다면 오히려 영리한 재건의 시작점으로 재평가될 수 있다. 나는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앞으로 몇 년에 걸쳐 나란히 검증될 거라고 본다. 그리고 그 검증의 과정이야말로 스몰마켓과 빅마켓 구단 사이의 근본적인 격차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다. 나는 스몰마켓 구단이 처한 이 근본적인 딜레마를 해리스 사장의 담담하면서도 단호한 해명 속에서 다시 한번 확인했다. 자금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이런 결정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관건은 그 격차 속에서도 얼마나 영리하게 자산을 순환시키며 경쟁력을 유지하느냐다. 나는 디트로이트의 다음 몇 시즌을 이번 트레이드가 남긴 3명이 유망주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통해 평가하고 싶다. 와일드카드 2.5경 기차라는 포스트 시즌 사정권 속에서도 2년 연속 4위 영상에 빛나는 에이스 타릭 스쿠바를 다저스로 보낸 디트로이트 타이거즈 스콧 해리스 사장의 해명은 스콧 보라스가 에이전트인 특급 매물을 잡을 수 없다는 스몰마켓의 냉혹한 비즈니스 현실을 정면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MLB 아시아 와치와 함께 아시아 선수들의 메이저리그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하시면 매일 가장 빠른 소식을 놓치지 않고 만나실 수 있습니다.